그러면은 이번에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조선 네, 이제 조선. 그 네. 신상이 공개됐으니까 네. 이 조선의 경우에는 아까 세 가지 그 유형 중에 어디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 중에 반사회적 집단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분이 일단 약간 취약한 환경에 음. 노출된 분이 맞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그 사회 구조적으로 네. 특히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네. 남들보다 키가 작아서 열등감이 있었다 이런 얘기하고 음.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네. 우리나라에서 암묵적으로 이 신체적인 네.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예. 이 영향을 안 줄 수 없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좀 받았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누적이 되면서 네. 반사회적 행동이 나올 가능성이 좀 아하. 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물론 이제 아직 재판으로 넘어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가적인 절차가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재판과 별개로 이번에는 그러면 사이코패스 얘기가 안 나왔나요? 이 조선 사건 관련해서는? 사이코패스 얘기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 네, 나왔어요. 네. 사실 이게 사실 대중이 큰 관심을 갖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뭐 이 용어를 쓰는 것 같은데 사실 사이코패스라고 해서 형량이 더 무거워지거나 또는 그 반대로 가벼워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양형의 어떤 중대한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이거를 계속해서 연구해야 되는 이유는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서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이코패스 유형의 범죄자들이 벌이는 범죄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하기 위한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겠느냐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어떤 유형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하는 건데 일각에서는 사이코패스면은 무조건 사형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실제 법 적용과 대중이 바라보는 어떤 인식 사이에서의 거리가 꽤 먼 거. 그게 그 보통 이제 언론에서 그냥 흔히 사이코패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 네. 학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사이코패스가 아니고 반사회적 성격 장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냥 사이코패스 하면 그냥 다 미친놈처럼 사람들이 그렇죠.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고 네. 이거는 사이코패스다 아니다라고 구분하는 게 아니고요. 네. 반사회적 성격을 가진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관련 연구들을 보면 이런 수치가 정치인들한테도 꽤 높게 나옵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있다고 다 범죄자가 아니고요. 그런 성향을 조금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미친놈이 아니에요. 제가 좀 소신발언 한번 하자면 네. 어느 분야든 그 성공을 하면은 그 분야의 경쟁자들 중에서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PD님 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네.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다른 사람의 이익은 약간 좀 눈 감더라도 나의 이익 또는 나의 성공, 나의 발전을 더 중시하는 성향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업무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교수님도 그러면 좀. 저 안 해봤는데. 근데 일단 교수 자리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이 수많은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사이코패스 성향은 충분하다. 동의하시나요? 오늘 끝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점수 높게 나오면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사이코패스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변에서 이런 강력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자꾸 위협을 느끼고 불안감이 증폭되거든요. 무섭죠. 그래서 더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나 싶은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이코패스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통 한 인구의 4% 정도가 사이코패스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통계는 없는데 학계에서는 그보다 훨씬 낮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왜 그렇죠? 사이코패스가 선천적인 부분이 있고 후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고 해서 다 사이코패스로 진행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미국의 유명한 신경과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 그 조상 중에 연쇄살인마가 되게 많았어요. 많아요? 한 명도 아니고? 네. 연쇄살인마가 많아요?
근데 예.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신경과학자니까 자기 뇌를 찍어봤죠. 아. 그리고 다른 그 연쇄살인마들의 뇌 사진도 당연히 확인을 해봤을 오. 거고, 근데 되게 예. 비슷한 거예요. 그 뭐 뇌 활성화된 영역이나 이런 걸 보는 건가요? 본인의 뇌 네. 구조하고 아, 뇌 구조가요? 예. 다른 연쇄살인마들의 뇌 아. 구조하고 비슷한 점이 되게 많아가지고 예. 깜짝 놀라서 놀랄만 하네요, 그렇지. 그래서 본인 어머니한테 물어봤죠. 뭐라고? 그랬더니 아니 혹시 나의 출생의 비밀이 있느냐 아.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예.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어. 우리 조상 중에 이런 사람들이 좀 있다. 그래서요? 근데 그걸 네. 어머니는 아셨던 거고 본인은 몰랐던 거예요. 외가 쪽이군요. 그건 잘 기억나요. 디테일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왜냐면 그 시댁 쪽이면 이미 말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나는 근데 이렇게 유전적인 소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했더니 발현이 안 되는? 그렇죠. 네. 어머니가 그 사람이랑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키웠는지를 설명을 해주신 거죠. 이 어머니가 제일 많이 쓰셨던 말이 긍정적인 피드백이었어요. 부정적인 피드백은 많이 하지 않고. 예. 그래서 항상 북돋워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던 거죠. 덕분에 예. 그런 그 성향이 발현이 안 된 케이스도 있거든요. 혹시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좀 극단적인 상상과 가정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좀 나이 들어서 네. 노년에 발현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주변에 그런 분이 혹시 아니 아까 그 신경과 의사가 네네. 누군가 교육을 해가지고 잘 그 억누른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끊겼을 때 이상하게 또 이제 발현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그 신경과학자 스토리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본인이 그냥 단순히 뇌사진만 찍어보고 그런 고민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를 들면 친구 장례식 친한 친구 장례식에 안 간다던가 본인이 네네. 보통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을 이 사람이 그동안 했던 거예요. 그럼 그런 성향은 있죠. 조금씩 나오는데 그게 아주 극단적으로 살인마가 되는 정도까지는 안 된다고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계속 학습을 한 사람들은 노년이 되면 가능성이 낮아진다. 그래요? 네. 다행입니다. 네. 제가 괜한 질문 드리려고 해가지고 걱정을 좀 했는데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유전적인 소인이 분명히 있고요. 또 후천적인 요인도 있거든요. 이건 좀 무서운데요?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내는 모습 중에 냉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냉담이 뭐 주변에 좀 냉정하다? 그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게 극도로 냉담하다. 네네. 그럼 뭐 관심을 갖지 않는다와는 좀 다른 건가요? 그냥 무관심하다라는 수준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뭐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냥 벽 치고 그냥 뭐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그 미국도 한 번도 못 가보고 영어도 잘 못합니다만 그 냉담을 영어로 이제 들으면은 조금 더 감이 좀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찾아보겠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궁금해서 제가. 궁금해서만요. 와, 창을 이렇게 한 40개 넘게 뚫어놓고 계시네요. 야, 이거는 어떤 성향이실지. 이걸 이제 cold heartedness라고 하네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학계 용어가 carelessness인 걸로 지금 얼핏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네. 저도 뭐 유학을 하긴 했지만 영어를 그렇게 잘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그 냉담이라는 성향이 좀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그거는 단순히 범죄를 저지르느냐 아니냐로 연결할 게 아니고요. 사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성향이 높은 사람들과는 친구 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사실은 피해야 되는 게 맞고요. 피해야 돼요? 네. 쉽게 말하면 인생에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저도 근데 지금 저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스쳐가는데 냉담, 뭐 냉정, 뭐 관심 없음을 말씀하셔가지고 나도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공감을 하지 못한다가 냉담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공감은요. 공감은 너무 많이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공감이 잘못하면 제로섬 네. 게임이 되면서 혐오를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어. 그래서 공감은 중요하긴 하지만 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필요한 수준, 그 상황에서 필요한 수준의 공감만 해야 된다는 거고요. 다행입니다. 네. 네, 저도 무서워가지고 잠깐 네. 그랬습니다. 그런 성향이 있어 보이시진 않아요. 네. 그래도 뭐 주변에 친구가 많지 않지만 좀 있기 때문에 네. 네, 다행히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공감 또는 뭐 냉담 뭐 이거 말고 다른 좀 요소도 좀 있을까요?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본인이 1차원적인 욕구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1차원적인 욕구라면 식욕, 성욕, 네, 뭐 네, 네, 휴면욕 맞습니다. 뭐 이런 네, 걸 네, 이야기하는 네. 거죠. 실제로 그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범죄자들과 인터뷰를 보면 네네. 왜 살해를 했느냐, 네네. 혼자 맛있게 먹고 있더라고. 뭐 이런 류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상황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요. 네. 본인의 1차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냥 그런 범죄를 저질러 버리는. 그러면 교수님께서 이제 우리나라 최근에 여러 살인범들이 있잖아요.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사람들. 네. 물론 직접 인터뷰를 하신 건 아닙니다만 여러 보도를 통해서 볼 때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범죄자다. 네네. 사이코패스 성향으로 인해서 살인을 저질렀다. 이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까? 그게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네요. 저도 그냥 인터뷰를 보면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사이코패스냐 아니냐의 판정은 전문가들이 그렇네요. 실제로 예, 검사도 맞습니다. 진행하고 심층적으로 인터뷰도 해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 그냥 사이코패스다라고 네. 단정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조금 네. 위험해 보입니다. 또 우문에 또 현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